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 강명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혹시 대개 주간보센터는 어르신들 많으신가요? 남자 어르신. 저희 같은 경우 참 귀하고 귀합니다. 제가 매일 나가면서 남자 어르신 어디서 한분 모시고 올게요 이러고 나가지만 항상 허탕입니다. 제가 주차 위반 딱지를 얼마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기쁘지 않은 선물이죠. 어김없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곰곰이 봤더니 요즘은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참 모르면 이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단 뭐 범칙금, 과태료 뭐 이런 거를 물어야 되겠죠. 시청으로부터 날라온 그 과태료를 뜯어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어느 분인가가 이제 제보를 해서 이제 어쨌건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죠. 이런 경우는 단속에 걸린 게 아니고 이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서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참 마음이 좋을 리는 없겠죠. 제가 2만원 주차 한 가정당 한 대는 기본으로 주차비를 추가로 안 물지만은 관리비에 한 대가 더 되면 이제 2만원씩을 더 물어야 돼서 너무 아까워서 밖에다가 댔거든요. 그리고 저녁 늦게 들어와 보면 항상 주차 자리가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은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밖에다 대야 되겠다.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그 이면도로 아주 그냥 골목길이어서 그냥 주차선이 아니고 그 횡단보도 선 거기다가 잠깐 이제 대고 볼일을 아마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주차 단속 요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달 만에, 2달 만에 사표를 썼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 입장이 되어보면 그럴 때는 의견이 분분하죠. 군포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단속을 하라. 근데 또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또 뭐 건축주라던가 그런 경우 또 주차 위반을 딱지를 띨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분쟁의 요인이 참 많았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이마트에 잠시 주차를 하고 뭐를 2가지를 사가지고 나와보니까 저희가 주차 단속을 했어요.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잠깐 간 사이에 이렇게 주차 단속을 하면 어떡하느냐고. 근데 그 주차 딱지를 저희가 이제 그 발부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발부를 해서 이제 이렇게 꽂아 놓는데 그분이 그거를 팍팍 찢어가지고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카메라가 있어서 다시 재발급을 해도 되지만 정말 너무 그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2개 겨우 사가지고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단속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거는 어떤 남자분이 막 차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단속을 딱 하고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서 막 온갖 욕설을 다 하면서 마지막 말에 너 집에 갈 때 내가 네 얼굴에다가 청산가리 뿌릴 거야.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난 내일부터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이제 그만둬야지. 그리고 그 괴로운 일을 누군가가 하겠지만 제가 아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던졌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곳에 주차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를 알았는데 그 이후로 늘 보면 그 자리에 늘 다른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제보하신 분은 계속 그 차를 찍어서 시청에다 제보를 했을까? 저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주차된 차 전화를 해서 저는 여기다가 주차를 했다가 어떤 분이 제보를 해서 제가 벌금을 32,000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빨리 이동해 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고마워하겠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바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정말 그래요. 그분도 차라리 목적이 뭘까요? 제가 교통 범칙금을 내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당신은 이거 과태료를 물어야 돼 하고 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선량하게 봐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경계하라고, 경계심을 가지라고 저에게 큰 교훈을, 가르침을 준 거죠. 32,000원짜리 제가 과외를 했습니다. 근데 아깝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재난기본소득을 받았었거든요. 그걸 떠나서 제가 참 부끄러웠고,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물론 당연히 주의를 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2만 원을 내고 이제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처럼 저도 그 운전을 하고 낯선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지방도로. 근데 거기 보면은요, 뭐 40km, 30km 참 많죠. 그럴 때 토요일에 그 30km 스쿨존에서 제가 한번 딱지 뛴 적이 있어요. 8만 원이더라고요. 7시 35분이었어요. 토요일. 근데도 그때 단속을 하더라고요. 몇 분 후면은 괜찮았을 텐데 제가 몇 분을 못 참아서 8시부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참 억울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 주차나 이런 문제가 누구나, 운전을 하시는 분 누구나는 겪었을 것 같아요. 지방도로 갈 때도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 낯서니까 어디에 그게 달려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빨리 가기 위해서 차를 타는데 60 어떻게 하다가 넘었어요. 근데 그 지방에 갔다가 그 딱지 띄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정말. 근데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이제 그 속도 위반 딱지가 80에서 70에서 60으로 막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이게 갈수록 심해져요.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민들이잖아요. 저도 돈이 많은 사람 아니잖아요. 주간보센터, 가난한 주간보센터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제가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법을 너무 많이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근데 우리 행정 일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부 고발이나 아니면은 그걸 어떤 그 공단의 고발의 대상이 돼가지고 뭐 현지 조사를 받으신다거나 그런 분들 참 많으세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CCTV가 곳곳에 숨어서 감시를 하듯이 또한 이런 내부 고발 당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뭐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근데 몰라서 부득이하게 정말 당한 경우, 그런 경우는 정말 이 주간보센터는요,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몰라서 이렇게 당하면 참 억울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이제 제가 요즘에 또 느끼는 건데, 코로나 때도 피해가 있어도 공단에서는 어떤 것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주간보센터가 점점 갈수록 이제 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먼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간보센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뭐 빌라에도 해도 되냐, 1층 빌라에 해도 되냐, 안 된다고 했더니 어린이집도 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순간은 답변을 못했지만 좀 지난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장애인 법을 따라야 되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잘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휠체어가 가야 되는데 빌라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평수가 크지 않은 곳이에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간보센터 이제 제발 하지 마세요. 이제 하시려거든 이거는 수익사업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점점 갈수록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공단에 돈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맞는 논리겠어요? 장기요양보험료로 이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수용할 만한 그러한 그 시설에 또 재정을 튼튼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는 80%를 공단이나 시청이나 어쨌건 관을 믿었지만 이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하시려거든 30인 이상, 그리고 내 건물, 월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최저의 비용을 들여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거든.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우리 마음대로 주지 않아요. 항상 얼마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몇 분당 몇 명 둬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따져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차리셔야 돼요. 공부도 하지 않고 덥석 차리시고, 이게 노인사업이, 노인이 늘어나니까 이거 해야겠다, 이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제발 부탁드린
싶은 말이 주간보센터 차리지 마세요. 더 이상 차리지 마세요.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기대를 해요. 토요가산이나 또 차비 송영 서비스 비용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안 나오고 나니까 또 반면에 10인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운전원을 두라고 했던 거 그거는 바뀌었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보다 그거는 이제 완화하고 또 이제 우리를 배려해주는 정책이라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데, 근데 이제 그 이외의 것을 우리가 어떤 경영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나 공단이 여유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주간보센터 결국은 새로 오픈하는 일은 하시지 말고 기존에 누가 하시다가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시겠다거나 그런 데는 인수를 하세요. 그렇게 훨씬 싸요. 그게 새로 비용 다 들여서 가게 얻어서 내가 차리면 더 싸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간보센터가 의외로 많이 저렴한 곳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바라는 바는 이렇게 운전원도 10인 이상 되었을 때 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이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그렇게 조금 너그러운 공단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엄격한 통제와 또 규칙으로 꽁꽁 묶여서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는 아이 젖준다 그러잖아요. 알려야 되고, 그래서 어떤 어린이 예산에서라도 우리 노인 쪽에 노인복지시설 쪽에 좀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우리 또 구독자님이 또 불만과 제도에 그렇게 왜 차리셨냐 이런 얘기 하실까봐. 근데 사실은 할 말은 해야 되고요. 주간보센터 운영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나오는 날짜대로만 해야 되니까요. 잘 안 나오십니다. 결석 많습니다. 각오하시고 전화 주시거나 주간보센터를 계획해 보셨으면 합니다. 항상 어쩌면 공단에서 우리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만약에 주간보센터를 없앤다거나 어떤 좀 줄여야 한다거나 돈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거나, 그러면은 기존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기존의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월하게 등급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 등급 신청을 해서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어렵게 되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일 아닌가요? 하고 제가 어떤 분께 여쭈었어요. 그분이 이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대답은 우리도 모른다였습니다.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주간보 센터장님들은 운영해 가고 있고, 또 계속 전화 옵니다. 주간보 센터에 대한 문의.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는 희망의 어떤 메시지가 되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리고, 더 좋은 기간이 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제 어깨가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 멈출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전진 고고.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잘 먹지를 않네요.